자, 그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 처음 배우게 될 텐데,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사실 교과서적인 인수정리의 느낌과 실제로 활용되는 인수정리의 느낌이 너무나 달라서 선생님이 인수정리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줄 생각인데, 일단은 먼저 인수정리가 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인수정리.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이런 건데,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인수정리를 배우기 전에 뭘 배웠어?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죠. 나머지 정리. 그 나머지 정리가 뭐였니?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f 알파이다 라고 하는 게 얘가 나머지 정리였어요. 그죠? 얘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하자면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면은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생길 게 분명한데 여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근데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궁금하지 않으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넣어줌으로써 여기다가 넣어줌으로써 f 알파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얘가 빵 될 테니까 나머지인 r이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게 우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좀 특이한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 만약에, 만약에 그 나머지가 0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즉, f 알파가 0인 상황이면 어땠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불러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어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건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사라진다는 소리잖아. 이게 없어진다는 소리잖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다시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됐어? 그런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건 얘는 더하기나 빼기를 기준으로 정리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제일 큰 차수, 그 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 다음 차수,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 다음 차수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내림차순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보다 더 보기 편하고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뭐냐면 얘를 어떤 다항식의 곱하기 어떤 다항식의 곱하기 어떤 다항식의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 더하기로 연결하는 것보다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하는 것보다 얘를 곱하기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활용 가치가 있어요. 오케이? 그 활용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방정식을 배우게 될 때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얘가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는 전개된 형태야.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된 형태야. 이렇게 부르잖아. 맞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인수에 대해 설명했었나요? 인수 설명했었니? 약수하면서 소인수분해 뭐 이런 거 설명했었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인수들이 되는 거야. 그죠? 다항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각각 하나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인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인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한번 싹 바라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바라봐봐. fx라고 하는 이 식은요. fx라고 하는 이 식은 x-알파에다가 qx의 곱하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x-알파가 결국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fx의 인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물론 이 몫이라고 하는 얘도 인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얘로 나는 어쩌고저쩌고 궁금했었는데 그 결론으로 얘로 나는 나머지가 뭐가 되는 순간이라면 0이 되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야?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F 알파가 혹시라도 뭐가 된다면 0이라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게 된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0이 되게끔 하는 어떤 값을 내가 찾아내기만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뭘 찾은 거랑 다름이 없어? 인수를 찾아낸 거랑 다름이 없다는 소리가 된 거죠. 뭔가를 넣어서 0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값을 x 빼기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식을 얘가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정리를 우리는 네 글자로 인수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면 다시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는 얘를 인수로 간다라는 이런 결론을 바로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래서 얘가 뭐 어떤 장점이 있는데 왜 때문에 배우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왜 배울까? 여기 있는 인수정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냐면 다항식의 세팅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너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다항식의 세팅이라는 이 단어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3차식입니다 라고 하면 3차식 fx예요 라고 3차식 fx를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1차식부터 가자. 1차식 1차식이라는 fx를 세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합니다. 별거 아니야. 세팅이란 말이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2차식을 세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하면 돼요. 3차식을 세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의 플러스 d라고 세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세팅한다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중점 내용은 1차식이었을 때 1차식을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정계수, 미정계수의 수는 몇 개가 될까? 1차식을 세팅하려면 1에다가 하나 더 더한 2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차식을 세팅하고 싶었으면 2개에다 하나 더 더한 3개가 되고요. 3차식을 세팅하고 싶었으면 3개에다가 하나를 더한 4개가 됩니다. 왜? 상수항이라는 존재들 때문에 1차, 2차, 3차를 기준으로 해서 1개, 2개가 되는 거, 1개, 2개, 3개가 되는 거고 1개, 2개, 3개, 4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미정계수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어때? 되게 불편하잖아. 그지? 뭔가를 만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이 미정계수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아이가 인수정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 왜 그게 되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3차식이에요 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그런데 F1이라는 값이 0이고요. F2라는 값이 0이에요. F4라는 값이 또 0이랍니다. 라고 줬어요. 만약에. 그리고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3이라는 값이 뭐라고 할까? 좀 귀찮네. 6이라고 하자.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4개를 줘야 4개의 식이 있어야 이 3차 식인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풀 수 있겠죠. 됐어? 왜? 3차식을 세팅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넣어보고 하나 넣어보고 하나 넣어보고 하나 넣어봐서 총 4개의 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실제로 넣어보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또 얘는 3는 거니까 2는 거니까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또 4를 집어넣은 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4 넣으면 뭐가 돼? 64. A 더하기 16 B 더하기 4C 더하기 D가 0이 됩니다. 와, 마지막으로 3을 집어넣어주면 27A 더하기 9B 더하기 3C 더하기 D라는 게 6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운명이 돼버린다. 너무 끔찍하죠. 됐습니다.
그럼 진짜 끔찍한 얘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봐.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줄 거냐면 이 녀석에 초점을 맞춰줄 거야. F1이 뭐였어? 0이었어. 0이었어. 그리고 F2가 또 뭐였어? 0이었어. 뭐였다고? 0이었다. F4가 또 뭐였어? 0이었어.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 됐어? 그럼 잘 봐봐. 내가 애시당초 세팅 자체를 fx라는 다항식은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라는 결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다른 건 뭐가 들어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라는 결론을 인수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x-2 해가지고 요 녀석도 무조건 인수를 가져야 돼. 다른 건 뭐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무조건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x-4도 여전히 인수를 가져야 돼. 다른 건 뭐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얘랑 얘랑 얘 때문에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fx가 몇 차라고 줬으니까 fx 3차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1차고 얘가 1차고 얘가 1차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 지금 현재 3차가 완성됐잖아. 그럼 남은 거 여기 있는 얘는 몇 차여야 되겠어? 빵 차여야 되겠죠? 맞아? 그 빵 차는 내가 뭐라고 세팅하면 돼? A 하나만 딱 놓고 세팅해도 괜찮지. 그러면 얘랑 얘랑 얘를 가지고 얘랑 얘랑 얘를 구해놓은 입장에서 이제 미정계수는 몇 개 남았고? 한 개 남았고 그 남은 한 개를 뭘 가지고 3은 6이다. F3은 6이다라는 요 상황을 가지고 내가 식을 한 번만 써주면 그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난 결과적으로 fx라는 저 3차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3을 직접 집어넣어 본다면 F3은 6이라며 3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거기다가 A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A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3이었겠어. 아, 그러니까 fx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별다른 계산 없이 이런 복잡한 연립방 정식을 풀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다항식 하나 세팅해서 완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여전히 3차식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번엔 F1이 0이에요라는 조건 하나랑 F2가 0이에요라는 조건 하나랑 F3은 뭐 4예요라는 조건 하나랑 F4라고 하는 거는 5예요라는 이런 조건 이렇게 총 4개의 조건을 줬다고 쳐보자. 됐습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어때? 아쉽게도 0이 되는 게 몇 개밖에 없으니 2개밖에 없으니 난 인수정리를 몇 번 사용할 수 있겠어? 2번 사용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첫 번째 fx라는 다항식은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x-1이 인수를 가질 거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x-2도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인수정리 2번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 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얘는 1차, 얘도 1차. 그럼 여기까지 2차인데 전체가 3차였으니까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겠죠. 그럼 1차식, 그제서야 1차식을 세팅한다라고 생각한다면 1차식일 테니까 미정계수 몇 개? 2개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이제 남은 식이 몇 개 있으니 2개가 있으니 됐습니다. 2개가 남았으니 3을 한번 넣고 A랑 B에 대한 식 하나, 4를 한번 넣고 A랑 B에 대한 식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나는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2개를 만들 수 있을 테니 나는 이 A랑 B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인수정리라는 개념 자체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인수정리를 왜 썼는지 알겠지? 그래서 인수정리는 다항식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한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주는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정리는 너희가 여기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수학 2를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3차 함수 막 이런 걸 배울 때 3차 식을 가지고 장난칠 때, 그럴 때도 이 인수 정리는 되게 꿀팁처럼 사용되는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의 활용도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F1은 2였어요. 그 다음에 F2는 4였습니다. F3은 6이었어요. 그 다음에 F0이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6이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는 0이 될 때만 뭘 할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요. 0이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고 4고 6이고 6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불행하게도. 됐습니다. 그럼 어때? 좀 아깝잖아. 이 인수정리라는 되게 좋은 애가 있는데 얘는 0일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어때? 아쉽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보이니 얘들아? 규칙이라는 게 좀 보이죠. 얘 2배가 됐고 얘 2배가 됐고 얘 2배가 됐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보이죠. 여기 있는 얘는 그 규칙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세 개는 그래도 그나마 뭐가 보여? 규칙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규칙이 보이는 이 녀석들을 내가 변형이라는 걸 통해서 F1-2는 0입니다와 F2-4는 0입니다와 F3-6은 0입니다로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이렇게 변형을 해봤다고 쳐봐요.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한 이유 중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0이 되게끔 만들어준 지금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왜? 난 얘가 0이 돼야만 의미가 있어. 여기 0이 돼야만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싹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0이 되게끔 만들어줬어. 그렇다면 내가 f x-2x라는 다항식을 하나 떠올려서, 오케이? 왜? 얘 2배잖아요. 얘 2배고요. 얘 2배니까 얘 2배를 뺀 fx에서 2x를 뺀 이 하나의 다항식을 떠올려서 이 다항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 거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 거고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 거다라는 해석으로 여기 있는 이 상황 자체를 해석하게 된다면,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 다항식은요,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다항식이 됩니다라고 내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왜?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잖아. 이 다항식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다항식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얘는 지금 몇 차가 되겠어? fx 빵 3차였으니까 얘가 빵차가 됩니다. 똑같이 얘를 a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fx라고 하는 거를 a배의 x-1에 x-2에 x-3에다가 넘어가서 더하기 2x가 됩니다 라고 해서 미정계수 하나로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질 거고, 걷다가 마지막으로 0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고 했으니, 6이 나온다고 했으니, 내가 여기다가 0, 0, 0, 0을 다 잘 집어넣어 준다면 0 집어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0이죠. 이 결과가 6이 나온다고 했으니,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a가 6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겠군요. 아,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라고 해서 fx를 완성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귤이야. 아우 졸려. 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0이 나올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넘겨놓고 다 이쪽이 0이 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1을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걸로 해석하려면 그 다항식의 모양이 fx-2x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인 거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인 거고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다항식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군요. 라는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항식의 세팅을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인수 정리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 근데 아쉽게도 교과서에서는 인수 정리를 어느 정도로만 사용하냐면 그냥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요 정도로만 인수 정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나머지 정리지 인수 정리가 아니에요. 다시 나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니까 걔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생각이지 인수 정리에 대한 생각은 아니에요. 인수 정리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요? 얘가 0이었을 때 결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야? 이 녀석의 인수를 하나 얻어낼 수 있어. 이 녀석의 인수를 하나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인수 정리죠. 그래서 인수 정리를 쓰면은 이런 인수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정계수를 세팅하는 그 개수를 확연히 줄여줄 수 있을 거고 걔를 통해서 다항식 세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다 주는 게 인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퍼펙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들의 느낌이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좀 골라 볼게요. 인수정리의 느낌이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골라 볼게요. 여기 있네요, 딱. 자,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얘가 0입니다. 그 다음에 0 넣은 게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다시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소리고 B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소리고 C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렇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나는 PX란 다항식은요. X-A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X-B도 인수로 가질 거고 X-C도 인수로 가질 거고 또 상수항이 여기 남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최고차항은 1이라고 전달을 받았으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는 사실은 우리가 얻어놓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랑 B랑 C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준 정보가 뭐야? P0은 마이너스 6이래. 그래서 0을 넣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ABC가 되겠죠. 그 녀석이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정보를 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BC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나는 얻을 수 있군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 ABC가 6이다라는 사실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하필이면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당연히 1과 2와 3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가 유의를 하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곱이 6이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1이라면 B가 2였고 C가 3일 수도 있고 A가 3이고 B가 2고 C가 1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었던 다항식의 모습은 1이 하나 있었고 2가 하나 있었고 3이 하나 있었어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A랑 B랑 C의 순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 여기다 6을 집어넣어서 나머진 T6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으니까 6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면서 답은 6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라. 일단은 인수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방식을 이렇게 세팅하는데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정보,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C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인 1과 2와 3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냥 하나씩 대충 집어넣고 PX를 완성해라. 근데 6 집어넣으면 답이 된다. 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너희는 여기는 90번 문제. 90번 문제랑
91번, 그 다음에 92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92번에 두 문제 있네요. 여기 시간을 좀 많이 쓰자. 여기다가 이거 세 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넘어갈게. 가볼게요. 일단은 아마도 여기는 얘 92번은 좀 질문일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바로 앞에 문제들은 여기 있는 얘가 다 0이라서 나머지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었어. 근데 우리 규리가 여기는 얘가 0이 아닌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이게 좀 전에 여기서 선생님이 요쯤에서 풀어줬던 그 흐름이랑 비슷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로 해버리고 F1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로 해버리고 F2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로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해준다면 나는 새로운 다항식, fx라는 다항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어서 fx 마이너스 3이라는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어서 이 다항식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군요. 1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군요.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군요. 라는 사실을 생각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이 다항식을 기준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인수 정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하며 x 마이너스 1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에서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써줄 필요 없을 것 같고 fx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마이너스 3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fx는 얘가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궁금했던 거는 얘로 나눈 나머지였으니까 f-2가 궁금했구만. 얘는 f-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풀었던 거랑 진짜 비슷하죠. 저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야? P1-1은 0입니다. 와 P2-2는 0입니다. 와 P3-3은 0입니다로 주어져 있는 식을 바꿔버리면 나는 PX-X라는 다항식을 기준으로 1 넣으면 빵이다라는 사실과 2 넣으면 빵이다라는 사실과 3 넣으면 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X-1, X-2, X-3이라는 걸 인수로 갖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여기에 뭔가 붙어야 되는데 그 녀석이 1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 x만 이쪽으로 쓱쓱 넘겨서 플러스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여기서 px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다 4 집어넣어주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이고요. 앞으로 너희가 다항식을 구하고 싶을 때, 다항식을 세팅하고 싶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인수정리의 개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우리 안 하고 넘어온 게 여기 6번, 7번 안 하고 넘어왔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자. 이건 인수정리랑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녀석이 얘랑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그냥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라는 애가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이거는 나머지 정리라든지 인수정리의 개념보다는 그냥 다항식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나눗셈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됩니다. 난 여기는 얘가 여전히 궁금하지 않아요. 얘 앞에 붙어있는 얘랑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고 1을 한번 넣어보고 식 두 개를 만들어주면 A랑 B랑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인수정리라고 부르기도 조금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긴 얘도 마찬가지지. 여긴 얘도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졌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 넣어서 식 한번 만들고 1 넣어서 식 한번 만들면 a랑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올 테니까 저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7번으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네 완전히.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됐어? 마이너스 1과 2를 넣어서 A랑 B를 연립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요거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있었는데 얘가 얘를 인수로 갔는데 근데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2가 될 게 분명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3 한 번 집어넣고 마이너스 2 한 번 집어넣고 a랑 b 연립해서 풀면 답이겠구나 라는 흐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자, 이제 다음 개념은 뭐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봅시다. 조립제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오늘의 메인 테마는 이미 끝났어. 오케이? 그러니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그 방법만 익히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개수만 이용해서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는 요 녀석 있죠? 여기 지금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었어. 여기는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다 x 마이너스 2 잡아주고 직접 나눠가지고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몇 차식이 된다면 1차식으로 나누는 특수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은 못과 나머지를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배우는 거야. 여기는 얘는 개수들만 써봐.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다음 마이너스 3이 있고 2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거꾸로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다음에 됐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얘는 처음에 쭉 그냥 내려가지고 3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써줘. 다시 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써주고 다시 얘랑 곱해가지고 여기다 써주고 또 여기 있는 얘는 더해서 써주고 다시 또 곱해서 써줘. 그리고 더해서 써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됩니다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에서 얘가 상수항이고 1차항이고 2차항이 되면서 얘는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얘가 몫이 됩니다. 여기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해서 되게 마법같이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됐습니다. 규칙이 뭐라고요? 얘가 요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요렇게 내려올 때, 요렇게 내려올 때, 요렇게 내려올 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내려와? 더해서 내려와.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만들 때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로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얘도 지금 0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해서 내려온 거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면 여기는 이 개수들이 그 순서대로 몫과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궁금해하지 말자. 오케이? 이거만큼은 궁금해하지 말자. 그냥 이건 이렇게 된대더라 라고 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다시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다시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와서 몫과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몇 개 선생님이 연습하는 거 좀 보여줄게요. 보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순서대로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게 아니라 1차 항은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라고 써줘야 돼. 알겠죠? 그 차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하나씩 써줘야 되고요. 거기 있는 개를 이렇게 3 해서 1, 3, 1, 3, 3, 9, 4 이렇게 써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여기는 얘가 나머지고 여기는 얘가 몫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조립주법. 됐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한계가 되게 명확해요.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언제? when이라고 할까? 언제 쓸 수 있을까? when은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이건 아니겠네. 그치? 어쨌든 언제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여긴 얘는 반드시 몇 차식일 때만 쓸 수 있냐면 1차식일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들은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죠? 1창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1차항의 개수가 몇일 때?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이 1차식이 1차의 개수가 1일 때 이런 상황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황에선 쓸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일 때는 뭘 할 수 있다?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을 때 잘 봐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나누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했었잖아.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다. 이거를 깔끔하게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1번 다항식을 나눠라라고 하면 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달라라는 이야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그 방법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얘는 직접 뭐 할 수 있어? 나눠 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x의 몇 제곱 x의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를 뭐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직접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눠라 라는 요런 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목과 나머지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을 할 때랑 그냥 단순히 나머지만 궁금했어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과 나머지가 궁금했을 때는 지금처럼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궁금했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나머지 정리를 써가지고 나머지를 편하게 구할 수 있어. 됐습니다. 그리고 요때 1차식은 개수가 몇일 때? 1일 때 상황. 다시 1차의 개수가 1일 때 상황일 때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나눗셈의 관계식을 결국 완성해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뒤에 가서 너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 보기 2번 문제는 넘어가자. 넘어가고 요거 한번 해보자. 개념 익힘 1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음, 그냥 이거는 무슨 퍼즐 맞추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봐봐. 일단은 얘가 1이 됐다는 건 여기가 1이었다는 소리일 거고 얘가 얘랑 곱해져서 여기가 1이었을 텐데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일 것 같고 얘가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이었을 텐데 얘는 5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져서 2였을 텐데 여기는 얘는 8이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는 A랑 B 구해주세요인데 그냥 얘는 1 내려왔고 2배 했고 마이너스 1 됐고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였을 거고 두 개 더하면 0이었고 0 올라갔고 더했으니까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다음 94번 자 여기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여긴 얘가 1이었을 거고 요거 두 개 곱해서 2가 됐을 텐데 얘가 이거라는 건 마이너스 3이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였다는 소리고 얘가 0이었다는 소리고 D가 마이너스 2였네요. 이런 소리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 넣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1-3 더하기 2-2가 되면서 -2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그냥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해서 이거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변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의 한계가 뭐였어? 여기 1차식의 1창의 개수가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 상황만 쓸 수 있었던 거를 변형을 통해서 1이 아닐 때도 쓰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2x 더하기 1이라는 걸로 뭐 하고 싶어? 나눠주고 싶어. 얘를 얘로 나눠주고 싶어.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는 x값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얘를 지금 문제처럼 2와 5와 0과 1로 놓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여기 2가 그대로 내려올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일 거고 두 개 더해서 4가 될 거고 곱해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겠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곱해서 1이 되겠죠. 그럼 여긴 얘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걸 한 결과는 사실 얘로 나눈 나머지일까? 아니죠. 얘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누구로 나눈 나머지였겠어?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목과 나머지였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지 않니?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한 게 아니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지금 현재 구한 거야. 이 조립제법을 이용한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실제로 여기는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했으니까 여기서 뭘 하겠다는 소리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뭘 하면 얘가 되죠? 두 배를 하면 얘가 되죠. 두 배를 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요따가는 2를 곱해줄 거고 요따가는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원래 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준 상황에서 얘는 2x 더하기 1로 변형하고요. 여긴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나서 얘에 대한 해석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이제는 얘로 나는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안 됐어? 다시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랑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처음 보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애시당초. 우리가 등호만 잘 써도 수학에서 되게 많은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등호를 사실 되게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수학에서 등호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기호인데도 걔를 막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다가 내가 뭐를 해볼까? x제곱 더하기 4x가 있었고 더하기 3이 있었어. 5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식을 내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됐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그때는 우리가 x의 제곱에 더하기 4x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의도적으로 내가 더하기 4를 한번 해주고 빼기 4를 한번 해준 다음에 원래 있던 5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생각했을 때 잘 봐봐. 이 등호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중간에다 4를 한번 더한 거고 4를 한번 뺀 거니까 걔는 어차피 0일 테니까 여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만큼만 계산을 해준 게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계산해 준 게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 요 식에다 더하기 4를 했고 빼기 4를 했어. 이유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했어. 물론 그냥
더하기 빼기 4를 한 게 아니라 그냥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를 먼저 써놓고 얘가 되려면 더하기 1만 더 있으면 좋겠군요라고 식을 변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 더하기 4를 했으면 다른 한쪽에 빼기 4를 해줘야 이 등호가 유지된다라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봐봐. 아,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자, 2분의 1에 x의 제곱이 있었어. 별로 안 좋아. 어떻게 해줄까? 잠깐만요. 어떻게 해줄까? 그냥 이렇게 할게. 쉽게 가자. 그냥 뭐 거창하게 가지 말고 x제곱이라는 게 있었어, 얘들아. 근데 내가 만약에 2분의 1 x제곱이라는 애가 5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그럼 얘는 몇이겠어? 10이겠지. 됐어?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어때? 원래 x제곱이 있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2분의 1을 하나 해서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2분의 1만 곱하자니 얘랑은 어때?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다시 2를 하나 더 곱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겠죠. 왜? 2랑 2분의 1을 같이 곱한다는 건 1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똑같은 식이 될 거야. 그렇다면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5가 되면서 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지. 됐어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x 더하기 1 다시 x 더하기 2분의 1이 있었어. 그 다음에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2라는 식이 있었어. 근데 나는 이 식은 내가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식이니?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나는 목과 나머지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죠? 뭘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2x 더하기 1이라는 걸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 애시당초. 됐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에다 무슨 짓을 하면 2를 곱하면 걔가 2x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내 맘대로 2x 더하기 1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바꿔서 식을 쓰면은 당연히 원래 식이랑 달라지잖아. 그지 않니? 그러면 원래 식이랑 같게 해주려면 얘에다 곱하기 2를 했다면 얘에다 곱하기 2를 했다면 2분의 1도 같이 곱해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았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얘랑 곱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개만 나머지 곱해가지고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해석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잘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녀석에 있는 이들을 내가 싹 다 뽑아가지고 얘들아 싹 다 뽑아가지고 2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2를 얘랑 곱해가지고 얘로 만들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썼군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왔군요. 이렇게 해석해도 당연히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얘와 얘가 서로 같다는 상황. 얘랑 얘랑 완전히 같은 애야라는 상황이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궁금했던 게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궁금했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시 원래 얘를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조립제법을 쓸 수 없어. 그지? 왜? 얘가 지금 최고차이 계수가 뭐가 아니었으니까? 1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서 결과를 하나 내봤어. 그 결과는 당연히 뭐였을 테니까? 얘였을 테니까 이 식을 변형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2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라는 이런 형태로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만들어준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핀 3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뭐죠? 응? 뭐지? 모르겠어. 요거를 같이 해보거든. 이거 좀 어렵다, 얘들아. 지금 들어봐. 알겠죠? 응. 요거 얘기가 오늘의 마지막 얘기고, 여기는 얘가 제일 어려운 이야기일 거야. 오케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어, 잘 봐봐. 우리 3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은요. 일종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다시 x의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을 바라봤을 때 a의 x-1 전체 세제곱에다 더하기 b의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의 x-1에 더하기 d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봐봐. 우리가 두 개 이상이 돼버리면 하나만 있을 때는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니까 되게 바라보기가 편한데 두 개 이상이 되면 거기 있는 걔를 하나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 내가 x-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내가 t로 치환하겠다라고 작정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at의 세제곱 더하기 bt의 제곱 더하기 ct의 더하기 d가 됩니다. 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식은 내가 뭐라고 말해도 괜찮아? t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근데 그 t가 뭐라고요, 얘들아? x-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x-1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네요 라고 말해도 괜찮지. 됐습니다. 다시 얘가 x의 내림차순 정리라면 여기는 얘는 x-1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a의 x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b의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얘는 x 더하기 3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내림차순 꼴 자체를 또 마찬가지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변형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x의 내림차순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다시 x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x-1의 내림차순 정리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싶어요. 변형을 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 됐어요? 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봐봐. 일단은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잘 봐봐. 여기에 지금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는 이 다항식을 조립제법으로 생각할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1을 하나 박아줄래. 그러면 얘는 3에다가 2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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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한 거는 뭘 한 거니?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요. 내가 다시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는 거를 내가 x 마이너스 3 다시 x 마이너스 1로 최대한 묶어 봤더니요. 얘가 나머지가 6이 됐어요로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n은 지금 현재 상황 뭐예요?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들어가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심심하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요 녀석들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다항식을 x-1로 한 번 더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소린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또 내려와서 3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뭐야 5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7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어. 됐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여기다가 다시 쓴다면 얘는 x-1로 한 번 더 해봤더니 다시 몫이 이렇게 생겼고 그때 나머지는 몇이 됩니다? 7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여전히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3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심하니까 마지막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1로 한 번만 더 조립제법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3 그대로 내려올 거고 여기 3 올라갈 테니까 곱해서 3 될 테니까 얘는 8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요. 여기는 요 주어져 있는 이 식은 x-1로 다시 한번 뭐 해봤더니 묶어봤더니 얘는 뭐가 됐고요? 3이 됐고요. 곱하기 3이 됐고 더하기 8이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봐봐.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요 3을 봐봐. 요 3. 3을 분배해서 끝까지 다 꺼내볼게 얘들아. 오케이? 다시 봐봐. 얘랑 얘까지 곱해져서 3이 튀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됐습니다. 누가? 여기는 요 3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요 8 있지, 요 8. 요 8은 요 앞에 붙어 있는 얘랑 곱해지고 또 여기는 얘랑 곱해지면서 더하기 8의 x-1의 제곱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8은 저렇게 나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 7 여기 있잖아.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는 얘랑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7 x-1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6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6이었겠지. 6이라는 숫자는 6이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여기에 원래 주어져 있던 이 녀석을 내가 뭘 가지고 1을 가지고 끝까지 조립제법을 했을 때 순서대로 얘부터 얘가 돼버리고요. 얘는 얘가 돼버리고 얘는 얘가 돼버리고 얘는 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현상에 집중을 해보자, 다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뭘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x-1의 내림차순으로 변형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뭘 하면 되겠어? 조립제법을 가지고 끝까지 다 해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최고차의 개수고 그 다음 차수고 그 다음 차수고 마지막 상수항이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A, B, C, D라고 하는 이 개수들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속조립제법 혹은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고요.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이 변형, x 내림차순에서 x-1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방법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 봤더니 a는 몇이 되고 3이 되고 b는 8이 되고 c는 7이 되고 d는 6이 되는 이렇게 쟤네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자면 봐봐. 저기 주어져 있는 저 다항식을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저 다항식을 지금 뭘 만들고 싶은 거야? x-2의 내림차순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하면 되겠어? 3, 다시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와 7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x-2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싶었으니까 2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느라 또 다시 한번 2를 가지고 1, 2, 4, 0 또 한 번 2, 1, 2, 4 해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이 여기는 얘를 의미하겠구나. 얘가 1이구나.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의미하겠구나. 얘가 얘를 의미하겠구나. 여기는 얘가 얘를 의미하겠구나. 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x의 내림차수는 언제든지 x-몇의 내림차순으로 변하는
변형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알겠죠? 그래서 연조립제법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A, B, C, D 정도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이거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1과 마이너스 3과 5와 마이너스 4 잡아놓고 얘는 지금 2를 가지고 연속 조립제법을 써주면 거기 있는 개수들을 탕탕탕탕 구해낼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도대체 x의 내림차순을 왜 굳이 x-2의 내림차순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제 바꾸면 편한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fx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처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5x의 마이너스 4였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여기서 나한테 갑자기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f102가 얼만가요? 여기는 얘를 구해달라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봐봐. 그냥 fx가 이거니까 102라고 하는 걸 여기다 그냥 통통통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2의 세제곱을 하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야. 102의 제곱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그지? 세제곱하는 건 더 심하죠. 그럼 여기는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겠어? 되게 불편하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선생님, 79 곱하기 81은 뭐라고 했어? 이건 사람이 하는 계산이라고 했고, 79 곱하기 82는 기계가 하는 계산이라고 했죠?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80 빼기 1, 그 다음 80 더하기 1로 바라보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뭐야? 편하죠? 그죠? 얘는 이렇게 바라보고 합성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못하면 여기는 얘를 계산 못하니? 그건 아니잖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102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 속도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내가 뭘로 바꿔? x-2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식에다가 10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102 빼기 2가 되니까 100이 되잖아. 100의 세제곱은 계산하기가 되게 쉽죠. 그렇습니다. 102의 세제곱을 하는 것보다 100 세제곱하기 훨씬 더 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훨씬 더 편한 형태로 여기는 얘를 x의 내림차순에서 x-2의 내림차순을 변형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뭘 가지고 2를 가지고 연속 조립제법을 한번 해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2, 1, 2, 1, 2, 5가 되겠죠. 예, 2로 해주면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얘는 x-의 세제곱에다가 3배의 x-2의 제곱에다가 6배의 x-2에다가 더하기 2가 될 테니 여기다가 내가 10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100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의 100에다가 제곱에다가 6배의 100에다가 더하기 2가 된다는 뜻이니까 2, 0, 6, 0, 3, 0, 1이 답이군요라는 생각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성을 가져다주는 변형 중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냥 대놓고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너희들한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렇게 하나를 딱 던져주고서 갑자기 뭘 구해라? F2.1을 한번 구해봐요.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미련하게 2.1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얘를 집어넣기 부적합한 형태니까 얘를 집어넣기 편한 형태로 내가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얘는 0.1의 세제곱이고 0.1의 제곱이고 0.1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631이 된다라는 이런 식의 편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잡아가라라는 이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연조립제법. 그러니까 내림차순을 바꿔주는 거. x에 대한 내림차순을 x 마이너스 알파의 내림차순을 바꿔주는 그 방법을 우리는 연조립제법이다라고 부르는 거.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는 오늘 배우고자 했던 얘기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오늘은 인수정리에 대해서 배웠어. 인수정리는 뭐라고 했어? F 알파가 0이면, 오케이? F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질 테니까 우리가 다항식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인수정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연조립제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x의 내림차순을 x 마이너스 몇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변형해서 문제를 접근할 거야. 로 생각할 수 있다. 가 마지막까지 배운대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분해를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선생님 말할게요. 우리 인수분해는 이거잖아. 그지?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다 곱하기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이라고 해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해버리면 그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전개해서 더하기나 빼기 형태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전개라고 했었어. 그걸 곱셈 공식이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거꾸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곱셈 공식이라고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이제는 거꾸로 할 수 있게